확률이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능성의 답이줄. 자,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 자, 가능성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robability. 자, 그래서 A의 가능성이다. 자, PA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나요? 이때 P가 뭐였다? 결국 확률을 얘기하는 말이 돼버려. 됐나? 자, 이때 확률은, 자, 얘들아, 여기다가 3개로 쪼개주세요. 확률은 원래 크게 3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자, 구분은 좀 잘 안 하지만 경험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통계적, 경험적 확률. 마지막으로 도형에서 나오는 기하학적 확률로 확률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요새는 수학적 확률뿐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라든지 기하학적 확률을 시험 문제에서 종종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단순히 수학적 확률뿐 아니라 통계적, 기하학적 확률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도 같이 좀 구분하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막상 문제에서 몇 문제 풀어보면 감이 잡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확률을 차지하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원래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 확률에서 그게 데이터가 쌓여서 만드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왜냐면 얘들아, 너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우리 중학교 때 동전을 던지면 전체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2가지, 앞 아니면 뒤에서. 자, 앞이 나오는 경우 1가지여서 2분의 1이 앞이 나올 확률이라고 배웠던 거 맞니? 예. 근데 우리가 확률은 2분의 1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동전을 하나 지금 던졌어. 그래서 앞이 나왔다고 하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던지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뒤가 나와줘야지 2분의 1이니? 맞지? 그래야지 2개 중에 한 번은 앞이다, 2분의 1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현실은 그러니? 아니지. 앞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앞 나올 수 있고 또 앞 나오고 앞 나올 수 있잖아. 맞니? 동전을 던질 때마다 첫 번째 앞 나와서 두 번째 또 앞 나와도 되잖아. 세 번째 또 앞 나올 수도 있고. 됐나? 그래서 이게 횟수를 지금 내가 10번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5번은 앞, 5번 뒤가 아니야. 10번 던졌는데 8번은 앞이고 2번만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경험적, 통계적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통계적, 경험적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숫자를 존나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거는 어디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얘기냐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될 거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 큰 수의 법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카지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카지노를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서 거기서 이제 화면을 가지고 뭐 잭팟이 터져서 막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뭐 몇십억을 벌었다 하잖아. 근데 그게 걔가 횟수를 늘리면 늘수록 매번 따니? 잭팟 터졌다는 애가 알고 보면 계속 쓴 돈을 비교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본전치기. 그것보다 더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 적자 날 때도 많잖아. 그게 뭐냐면 큰 수의 법칙의 함정이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카지노에서 승률을 어떻게 조작을 해놓냐면 기계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팅을 해놔. 사람이 이길 확률 51%, 우리 기계가 이길 확률 49%. 이게 사람이 49%, 기계가 이길 확률 51%. 딱 이렇게만 잡아놔. 1% 차이 나게 해놓거든. 크게는 2% 차이지. 그러면 이게 사람이 처음에 제빠터 더 좋아서 계속 하잖아? 그럼 다 잃어.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 돈을 딴다 아니면 잃는다야. 둘 중에 하나야. 맞지? 내가 이기거나 진다. 이기고 지고를 생각하면. 그러면 걔가 지금 내가 한번 이겼어. 그럼 그러면 또 이길 수 있을까? 뭐 이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기고 지는 전체의 경우 2가지 중에서 이긴다 1,
2분의 1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51%를 내가 이길 정도로 카지노가 이기게 되면 무조건 따지. 이게 따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카지노 가서 또 이런 얘기 있거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거든. 처음에 하면 돈을 좀 많이 따거든.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있는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따잖아. 그냥 바로 바꾸고 바로 탈출하셔야 돼요. 알겠죠? 땄다고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면 바로 나오면 돼요. 와 땄어 하고 바둑해야 돼. 알겠지? 와 땄다 이러면서 안 가는 게 더 좋고요. 안 가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그럼 이제 수학적 확률 보자.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전체 일어날 전체 경우수,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데 NA라고 얘기하고요. 자, 일어날 모든 경우를 우리가 표본이라는 의미에서 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A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P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이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에서만 생각한다. 즉 뭐냐면 얘가 분모를 추정할 수 없는 무한집합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이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일단 주사위를 2번 던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 36개. 자, 합이 7이 나온 건 1, 6, 2, 5, 3, 4, 4, 3, 5, 2, 6, 1로 6개. 그렇다면 자, 이때 7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됐나? 자, 통계적 확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집니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데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하면 그게 상대의 도수, 전체 중에서 그 계급의 도수였지. 그때 상대 도수 n분의 Rn의 값이, 상대도의 값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 구할 때는 실제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n은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냥 딱 놔두고 고민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여기 다음 장 73쪽에 있는 얘기야. 어떤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500개의 물건 중에서 25개의 물건이 반품되었다. 자, 반품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나한테 주어진 게 몇 개? 500개를 팔았다고. 근데 몇 개가 반품됐다고? 25개. 그러면 이것만으로 반품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500분의 25, 0.100분의 5, 0.05. 반품될 확률은 0.05. 퍼센트로 얘기하자. 퍼센트는 5%. 요새 퍼센트로 바꾸는 걸 좀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 그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퍼센트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 그래서 5%의 확률로 반품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별거 아니죠? 됐니? 말은 막 상대두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이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자, 얘들아, 조금 뒤쪽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 특강 쪽으로 가야 하거든. 기하적 82쪽이야. 한 15장 정도 넘겨주면 되는데 바로 이게 기하적 확률이 바로 이거 뭐냐면 전체 영역의 크기 중에서 A 영역, 나한테 특정하게 물어본 영역의 크기를 계산한다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1, 3, 5, 7이라는 원판이 있다라고 했어. 자, 이 원판에서 화살을 쐈을 때 각각의 원판의 넓이가 1이고 3이고 5고 7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원판의 넓이는 이 숫자를 모두 더한 얼마? 16이 돼야 하는 거고, 색칠된 부분은 1과 넓이가 5였기 때문에 색칠된 부분은 6이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래서 16분의 6, 8분의 얼마? 3의 확률이 된다. 기하학적 확률, 그냥 말 그대로 도형에서 나오는 확률입니다. 됐니?
원래 이게 뭐 경우의 수 몇 가지 중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넓이 중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구분만 좀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즉 어떤 수학적 확률은 뭐 분모가 5개다, 10개다, 20개다, 500개다 얘기할 수 있다라면 기하학적 확률은 자 얘들아 이쪽에 길이와 넓이 등 길이의 수가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때 쓰게 된다라는 거지. 즉 넓이를 구하게 된다는 거지. 그 넓이 중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자, 이 넓이의 점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셀 수 없잖아. 맞나? 네. 그래서 셀 수 없을 때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좀 어려운 건데 그 시험에 한 번씩 나오게 되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직선에 대해서 확률 구하는 문제거든. 여기 위에는 설명해 있는 얘기야. 자, 여기 수직선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점 A는 0, B는 9, C는 2, D는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임의의 선분. 자, 얘들아 밑줄 잘 그어줘.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화살표 있다는 뜻은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말 맞아? 양쪽으로 A에서 B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A 방향으로 쭉, B 방향으로 쭉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직선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봐. 이때 선분 AB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선분 CD에 있는 선분이라는 말로 나와. 됐니? 선분이라는 건 A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 B에. 그게 선분 AB야. 선분 CD라는 건 뭐야? 선분 점 C에서 시작해서 점 어디에서 끝나야 돼? D에서 끝나는 게 선분이라는 거. 즉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야 하는 게 선분 AB야. C에서 시작해서 D에서 끝나게 되는 거. 이게 선분 뭐야? D가 돼야 한다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라면 얘 길이로 얘기해 볼까? 자, 왜냐면 얘는 0부터 9까지의 점이 몇 개 있는지 우리 셀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얼마가 돼? 9. 자, 그렇다면 C와 D 사이의 점이라는 거 여기 점이 몇 개 있는지 셀 수 없으니까 길이로 얘기하자. 얼마? 4. 그래서 9분의 4. 그래서 선분 AB 위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게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은 AB의 길이분의 CD의 길이인 9분의 4가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은 몇 개 얘기할 수가 없는 무수히 많을 때 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수학적 확률이랑 기하학적 확률 서로 반대되는 걸까요? 반대라기보다는 분모를 셀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지. 몇 개라고 집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A, B 사이에 점이 몇 개 있어? 그게 기하학적이야. 셀 수 없을 때라고. 핵심 다시 한번 보자.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을 때 기하학적이라고. 이게 분모가 몇 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때가 기하학적. 그러니까 넓이를 구한다거나 그래서 길이를 구한다거나 셀 수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의 3가지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률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혹은 경험적 확률,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 뭐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됐나? 특히나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답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오히려 좀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이걸 보고 난처해 하더라고. 됐니? 아,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니까 편하게 풀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지. 자, 73쪽에 그때 확률의 기본 성질을 한번 볼게요.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은 방금 얘기했던 3가지 확률을 합친 그냥 확률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기본 성질로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됐나? 자, 표본 공간 역시 우리 집합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맞나? 자,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하는 거 맞아요? 단지 여기서 전체 집합이란 말 대신에 표본 공간 S가 나온 것 뿐이야. 됐나? 그래서 어떤 사건, 임의 사건 A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건 A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하면서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공집합이라는 거 확률로 얘기하면 얼마일까? 원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고, 즉 0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공집합, 공사건을 얘기하지. 그것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아. 같아도 됩니까? 네, 맞아요. 아까 전에 얘가 7 이상의 자연수라고 해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이 나오는 자연수의 확률이라고 해봐. 나올 수 있겠니? 0이 되겠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자, 얘가 반대로 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에 나오는 눈이 6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이때의 확률은 6개 중에 6개. 확률로는 1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전사건. 자, 전사건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얘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자, 자, 주머니 속에 얘를 한번 보죠. 주머니 속에 흰 공이 7개, 노란 공이 4개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은 총 몇 개 있습니까? 흰 게 7개, 노란 게 4개, 총 11개 중에서 흰 공이 몇 개 있다? 7개. 그렇다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1분의 7. 자, 11개 중에서 흰 공 또는 노란 공이라고 했어. 흰 공이 7개, 노란 공이 4개로. 그렇지.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지. 자, 하지만 자, 흰 공이 7개, 노란 공이 4개인 이 11개 중에서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다면 검은색 공이 있는 것, 검은색 공은 없지? 11분의 0이니까 그렇지. 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됐나?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걸 정리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를 한번 쭉 풀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필수 예제는 총 7개, 9개, 10개, 기하학적까지는 11개가 되겠네요. 기하학적까지 그냥 쭉 한번 해봐서 11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됐나요? 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이제 지금 했던 순열 조합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들어와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라고 했습니다.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했으니까 6 곱하기 6 전체의 경우 몇 가지? 36가지. 맞나? 그 중에서 눈이 같은 건 몇 개 나올 수 있지? 6이 6개니까 6분의 1이죠. 아니, 6이 6개가 아니고 1, 1, 2, 2, 3, 4, 4, 4, 5, 6, 6.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해야지.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 맞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자, 그렇지. 그래서 6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개의 주사의 눈이, 자, 그럼 전체 경우 일단 36개 되는 거 맞아요?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5개밖에 없죠. 자, 2일 때 6, 3일 때 5, 4일 때 4, 5일 때 3, 6일 때 2. 총 5개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36분의 얼마? 5가 되겠다는 거지. 자,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 자, 완전 제곱수라는 건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과 같이 나오는 제곱된 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2, 3, 4가 아니라 2, 4, 9, 16, 25, 36과 같은 제곱이 된 숫자를 얘기해 줘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게 되는 게 일단 전체는 36개인데 1 나오게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1, 1, 9 나오는 것도 3, 3, 16 나오는 건 4, 4, 25 나오는 건 5, 5, 그 다음 36 나오는 건 6, 6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한 개씩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자. 4가 되는 경우는 3개나 있어. 2 곱하기 2도 있지만 1 곱하기 4, 4 곱하기 1과 같이 총 2개가 더 포함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얘는 9분의 얼마? 4로 약분하면 9분의 4가 최종 정답이 돼야 한다는 거지. 조심. 그렇지. 9분의 2가 돼야겠지. 자, 9분의 2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힐 때 밑줄. 자, 전체의 경우를 벌써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자, 전체의 경우 S는 뭐 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할 수 있냐면 몇 가지가 될 거다? 그렇지. 자, 6팩이겠지. 됐나? 자, 전체의 경우는 6팩. 자, 그 다음 사건이 만약 A라고 했는데 문자가 좀 겹치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문자를 쓰지 않을게. 자, 이때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했냐면 A와 B가 어떻게 되는 사건? 이웃하는 사건. 즉 A와 B를 묶음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 몇 명 있다? 5명 있다. 5팩에 A와 B가 자리를 바꾼다. 2팩 돌아야겠지. 자,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5팩 약분하면 6 남고요. 3분의 1 남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3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컴퓨터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서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밑줄. 자, 8개의 문자를 나열하자. 전체 경우는 몇 팩? 8팩. 자,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자, C와 T를 쓰고 나면 CT라고 해도 되고 TC라고도 해도 되니까 일단 둘이 자리 바꾸는 2팩. 자, C와 T를 쓰고 났을 때 남은 문자 어떤 거? 6개 중에 2개를 뽑아 이 사이에 나열되는 거 생각하자. 그렇지. 6P2가 되는 거 맞습니까? 30 곱하기 2에서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4개가 한 세트가 된 거 맞아요, 이제? 자,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쓰고요. C와 T 2개 쓰고요. 또 사이에 2개 썼어요. 총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자, 이 한 덩어리와 문자 몇 개 남았다고? 4개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 생각해 줘야 할까? 5개 나열하자. 5팩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요. 자, 5팩으로 약분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8, 7, 6이 되고요. 6P2는 다시 6 곱하기 5였기 때문에 6약분, 이 약분 28분의 5가 나오게 되면서 최종 정답 28분의 5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원순율과 이번에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어때? 그냥 약간 지난 시간 복습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니? 오케이.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7명을 원탁에 앉힐 때 밑줄. 자, 전체 경우는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게 돼버렸네. 자,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는 몇 팩? 6팩. 그치. 7팩을 7로 나누니까 6팩 되겠지. 자, 이때 남자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럼 남학생 한 덩어리로 보라 했죠. 남학생 한 덩어리와 여학생 5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사람 몇 명이 원탁에 앉히는 거라 생각할까? 그렇지. 6명 앉히는 거 생각하게 되니까 원탁이니까 6팩이야 5팩이야? 5팩. 근데 남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팩? 2팩. 5팩 약분하고요. 6 남죠? 6, 그렇지. 3분의 1. 그래서 이때 남자끼리 자, 남자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 3분의 1밖에 없다. 됐나? 자, 학부모님을 포함하여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라고 했습니다. 몇 팩 전체의 경우는 5팩. 자, 근데 부모님끼리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끼리 마주본다고 했어요. 자, 여기 아비부, 어미모 계속 부모야. 그러고 나면 빈자리는 총 몇 개 있게 되냐면
4개가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4개의 자리는요, 의미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 왼쪽, 아버지 오른쪽, 아버지 왼쪽. 어머니 오른쪽, 어머니 왼쪽, 어머니 오른쪽. 의미가 다른 자리 몇 개 생겼습니까? 4개 생겼죠.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자녀 4명을 앉히니까 그냥 단순하게 4팩만 얘기해야 합니다. 알겠죠? 원순연이가 3팩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나열되는 거니까 그래요. 자, 얘 4팩으로 약분하고 나면 5 담고 1 나오죠? 그래도 그렇죠. 최종 정답 5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 지금 복습도 할 겸 확률 연습도 할 겸 잘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자, 필수예제 6번 가볼게요. 중복순열과 확률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5개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용 밑줄. 자,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 밑줄. 그러면 4자리 정수를 만들겠구나. 중복까지 허용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얘가 짝수가 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짝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확률이란 말까지 붙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분모를 생각해 봅시다. 자, 자리는 총 몇 개 있다 생각할까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총 자리는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중복 허용해서 앉힐 수 있으니까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여기 오고요. 100의 자리에도 10의 자리에도 1의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5개씩 오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물론 풀이해 보면 5의 4제곱 625라고 하고 있지만 얘들아, 이거 풀 때 약간의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은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썼으면 좋겠어. 그냥 계산을 하지 마. 나는 약분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대를 갔으면 좋겠어. 고민이네요. 자, 환생하거나 전생 2회차. 그래도 안 되나? 자, 2회차?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짝수로 한번 가보죠. 짝수라는 건 언제 짝수가 되는 거였지? 짝수라는 건? 그렇지, 끝에 자리라고 하면 1000일 수 있잖아. 1의 자리. 그렇지, 1의 자리가 2, 4, 6, 8, 10. 10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0. 그러니까 2의 배수이거나 또는 0일 때 가능한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0은 없고 2 아니면 4밖에 없지.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 아니면 4니까 몇 가지? 2가지. 맞아?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냥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와도 되니까 요와 같이 나올 수,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5 3개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 보이니? 그렇지. 그의 정답은 5분의 2야.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지. 됐나요? 자, 필수예제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필수예제 7번 7개의 문자.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문자가 보입니다. A라는 문자가 같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라는 문자도 2개가 보입니다. 같은 문자가. 자, 그럼 7개를 나열했다라고 하면 이때 분모는 7팩이겠지만 단순 7팩이 아니라 2팩, 2팩. A 2개가 같고 O 2개가 같으니까 7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눈 거 맞아요? 네. 자, 근데 그것뿐에 자, 뭐라고 했냐면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음은 A 2개, A와 O가 모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VCD, 자음 3개가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얘가 묶음으로 보면 몇 개 나열해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4개 나열해라. 4팩이고. 자, 근데 그 묶음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있겠죠? 4팩인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2개, B가 2개니까 2팩과 2팩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근데 가만 보니까 2팩과 2팩 이거 다 분모에 있었죠.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 2팩씩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모자, 분수가 모자 쓰고 있네. 모자. 7팩 곱하기 1, 7팩분의
4팩 곱하기 4팩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계산하면 200, 제가 이거는 조금 커팅을 할게요. 자, 이 계산하면 35분의 4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됐나? 자, 이건 그냥 넘어가죠. 계산만 긴 거니까. 필수예제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8번.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있고,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초록색 공이 5개가 있습니다. 자, 공은 총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서 몇 개의 공을, 4개의 공을 어떻게 동시에 꺼낼 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분모는 10개 중에 몇 개 꺼냈다? 4개 꺼냈다가 돼서 10시4고요. 자, 4개가 모두 초록색이 나오는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초록색이 5개이고 그 중에 몇 개 나왔다? 4개 나왔다. 계산은 그냥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얘는 그냥 42분의 1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잘할 것 같아서 생략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전체 경우는 총 10개 중에 4개 뽑는 10시4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온다? 흰 공 2개를 꺼내라. 흰 공은 원래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꺼내라. 32. 자, 그리고 검은 공은 2개 있었지. 검은 2개에서 몇 개를 꺼내라? 2개를 꺼내라. 2가 될 거고요. 동시에 일어났으니 곱할 거고, 이 계산은 제가 또 빨리 해드릴게요. 70분의 1이 됩니다. 좀 너무 빨랐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10개 중에 4개를 꺼내는 10시4분의, 자, 흰 공이 몇 개 나왔다라고 했습니까? 2개. 흰 공은 원래 몇 개 있었죠? 3개. 3개 중에 2개가 흰 공이 나오고요. 흰 공이 아닌 거는 검은 공 2개, 초록색 5개로 총 7개 있죠. 나는 공을 4개 꺼내야 하는데 흰 공 2개 나왔으면 흰 공 2개와, 자, 여기다 같이 써놓을까요? 자, 흰 공 2개 나올 확률은 흰 공 2개, 기타, 흰 공 제외, 기타에서 2개 나와야 한다는 거야. 흰 공이 2개고 흰 공 아닌 게, 흰색 아닌 게 2개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맞아? 흰 공은 3개 중에서 2개 나오시고요. 그리고 흰 공 아닌 거, 검은 거 2개, 초록색 5개, 7개 중에서 몇 개 또 나와주시라. 그렇지. 7개 중에 2개 나와주시라. 계산은 제가 좀 빨리 해드릴게요. 10분의 3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 됩니까? 필수예제 9번 가보죠. 자, 필수예제 9번. 이제 중복조합과의, 왜 안 끝나지, 근데? 이게 그러네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길죠? 신기하네요. 3개 남았습니다. 와, 진짜 이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안 끝난다, 맞지? 와, 신기하네. 자, 한번 볼게요. 중복조합을 이용한 확률 한번 보죠. 프리지아, 장미, 수화, 튤립. 자, 얘네를 각각 X개, Y개, Z개, W개를 샀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중복을 허용하여 몇 송이를 구입하고 싶다? 5송이 구매를 하고 싶다. 자,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가 돼야 한다? 5. 중복을 허용하였고요. 자, 뽑기만 하는 거니까 중복조합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분모의 식은 4H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선화가 몇 송이가 뽑혀야 한다?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즉, 얘는 일단 2가 된 거. Z가 2라고 썼어. 됐니? 얘가 2가 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W가 얼마인 거? 3인 거. 얘가 2로 빠지게 되니까. 맞나? 그렇다면 이때 분모는 뭐가 될 거다? 분자는 바로 3H 얼마?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거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은 제가 좀 빨리 해드릴게요. 그냥 28분의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 자, 됐어요. 자, 양가루 2번. 자,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있습니까? 8개를
서로 다른 저금통 이름을 A, B, C라는 저금통이라 할게요. 자, A, B, C 서로 다른 세 개의 저금통에 넣었을 때 각 저금통에 자 넣었을 때까지 끊어줄게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되죠? 서로 다른 저금통 세 개에다가 넣은 동전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한다? 8개가 돼야 한다. 3H8 되는 거 맞습니까? 동전끼리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저금통에 들어안에 있는 동전의 개수를 세서 그게 8이 나와야 하니까 그런 거 맞아요? 자,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각각의 저금통에 하나씩 동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에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갑시다. 얼마로 바뀌어야죠? 5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때 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H5 계산은 제가 빨리 해도 됩니까? 15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됐나?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필수의 10번 보죠. 자, 흰공. 자, 여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요새 요런 거 좀 좋아라 해. 그러니까 통계적, 기하학적 같이 이제 한 번씩 너희들의 멘탈을 깨버리고 싶나 봐. 그러니까 확률이 순열이에요? 아니면 뭐 중복조합이에요? 이렇게 약간 갑자기 이거 뭐예요?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나 봐.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약간 좀 인성에 문제 있어. 알겠지? 일단 나는 아니야. 문제 있어. 어? 이근 대비 그거 아닙니까? 뭐. 가짜 사나이 그거. 오. 맞아. 좋은 게 있어. 약간 난 진짜 사나이. 찐이라고 믿어라. 피메일 잠깐 피메일 맞지? 아닌가? 아니지 피메일 맞잖아. 자, 아닌데? 피메일인가? 메일인가? 피메일이다. 피메일. 알았어. 미안해요. 자, 통계적 확률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종을 쳤지만 우리 조금만 한번 힘을 내보자. 우리는 사나이니까 맞지? 좀만 힘내요. 자, 흰 공인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몇 개의 공이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 잘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모두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자, 밑줄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총 10개 있다. 근데 이게 끝까지 쭉 봤을 때 눈으로 읽어줘야 돼. 자, 임의로, 자, 여기도 진짜 중요한 구조에 나와요.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확인하고, 자, 임의로 두 개의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하였더니 반복을 해버렸어요. 자, 3번 중에 한 번꼴로 자, 그 반복을 해서 몇 번 했다? 3번 반복했다. 근데 그 중에 몇 번? 한 번꼴로 됐습니까? 자,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했는데 그게 모두 다 흰색 되는 거가 3번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얘기야. 됐나? 나 이런 경험을 했지 지금 나는. 됐나?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 자, 확률로 얘기하면 그게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3번 중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그걸 확률로 얘기하면 3번 중에 한 번꼴은 확률로 얘기하면 3분의 1이야. 맞나? 10개 중에 몇 개를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 중에서 흰색 공을 X개라고 하면 X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왜? 2개가 모두 흰색 공이 됐다고 했는 거니까. 그게 몇 번 꼴로? 3번에 한 번 꼴로. 3번에 한 번 꼴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확률이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얘가 10C2라는 것 자체를 계산을 하면 이거 좀 계산 내가 생각 안 할게요. 10C는 45가 됩니다. XC2가 3분의 1이라고 나올 거고요. 3한테 15를 곱하고 15를 곱하자. 45분의 15가 됩니다. 요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XC2라는 거, 이 C2가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15.
자, 이거는 그냥 손으로 세는 게 빠르다고 했어. 자, 이거는 4C는 6이고 5C는 10이고 6C는 32고. 그렇지, 죽을래? 15지. 이게 30이면 그 다음에 숫자 답이 없어. P를 정확했습니다. 그렇죠. X의 값은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6, 6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거 잘 체크해 놔야겠죠? 3번 중에 1번 꼴로라는 게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뜻이었어. 자, 10개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2개가 모두 흰색이다. 그게 3번에 1번 꼴로. 자, 다시 한번 체크. 밑줄 색깔 바꿔가면서 표시해놨는데 체크 잘 해놔야겠죠? 자, 색칠 공부. 자, 기하학적 확률 오늘 같이 한번 해줄게요. 원래 특강 잘 안 하는데 그냥 같이 한번 그냥 엮어서 해줄게요. 자, 정사각형 내부에서 자, 기하학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학적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셀 수 없을 때, 분모든 분자든 셀 수 없을 때 넓이 또는 길이로 얘기한다가 핵심이었던 거였죠. 자, 그렇다면 얘 같은 전체의 넓이를 생각해 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야. 그렇다면 2 곱하기 2, 2는 4.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서 삼각형, 자, 사각형 ABCD,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임의의 P점을 잡았는데 그때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자, AB를 지름으로 해서 그어진 이 직선, 이 반원이 하나 그려지죠. 이 반원위의 점을 잡으면 이거는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180도. 맞아? 이게 180도.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90도가 돼. 그래서 이 선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입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선 안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입니까? 둔각삼각형. 즉 얘는 뭐냐? 테두리. 직각은 뭐라고 생각하면 반원의 둘레야. 반원의 호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둘레라고 하면 또 AB까지 포함하니까 반원의 호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이 될 경우의 수야.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경우는 반원의 뭐가 될까? 넓이야. 그렇지. 반원의 넓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 외에 기타가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예각삼각형은 전체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둔각의 반원의 넓이를 뺀 거겠지. 자, 됐나? 잘 표시해 두면 되겠죠? 자, 그럼 나한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라 했죠? 반원의 넓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은 1이라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반지름의 1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2분의 1 곱한 2분의 파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계산하면 결국 8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8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답이 좀 오상합니다. 맞아요? 역시 기하학은 어렵군요. 됐나? 자.